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가운데 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나스닥보다 강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보다도 강했습니다. 중국 대만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5월엔 팔아라. 이 오래된 말이 다시 시장에서 들립니다. 이게 나랑 상관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하지 않는 분도 연금, 퇴직금, 적금, 금리까지 시장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는데 팔아야 하나요? 불안한데 계속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좋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90% 상승하며 6,598.8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모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약 779억 원, 개인은 8,66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동시에. 그런데 기간은 달랐습니다. 9,8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오른다고 좋아하거나 단순히 불안하다고 빠져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수익률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시장 안에서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엔 팔아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ell in May undergo a. 미국 월가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격언입니다. 통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월 이후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월부터 4월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데이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계절성 패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여름철 거래량 감소, 하반기 불확실성 증가 같은 이유가 겹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코스피의 5월 평균 수익률은 2000년 이후 기준 0.1%입니다. 2010년 이후로 좁히면 마이너스 0.3%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5월엔 팔아야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다시 보면 1.3%로 반등했습니다. 같은 5월인데 기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통계는 과거의 평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고유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 운송, 제조업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 마진이 줄어듭니다. 소비 심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면 주식시장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하방 압력의 본질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더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제유가는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순히 주식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미국 S&P 500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불편한 그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도 하방 압력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장을 완전히 이탈할 이유는 없다. 삼성증권 김종민 연구원의 말입니다. 5월 초 일시적인 숨고르기 가능성은 열어두되 시장에서 완전히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전술적인 비중 조절과 차익 실현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증권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5월에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어떤 종목이냐는 질문 앞에 지금 시장의 진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증권이 4월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도 업종으로 꼽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계, 반도체, 철강, 방산, 지주, 건설, 조선, 2차전지, 에너지, 화학,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AI 투자 확대, 고유가 환경, 안보 수요 확대라는 세 가지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풀리면 전체가 같이 오르는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이 확인되는 곳으로 돈이 집중되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순환매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약세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이탈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중심의 선별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5월엔 팔아라.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 금리가 내리냐 마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엇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냐입니다. 반도체는 익숙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수요 확대, HBM, 서버용 메모리, 이 키워드는 1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투자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ESS, 태양광, 그리고 변압기와 배전반, 삼성증권은 반도체 비기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 관련 기업들을 5월 핵심 투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도 반도체, 전력기기, 기계, 방산, 화장품을 실적주 투자 유효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왜 지금 이 업종들일까요? AI는 전기를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GPU 서버가 24시간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전력망은 계속 확장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변압기가 있어야 하고 배전반이 있어야 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설비들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이 전력기기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AI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면 그 반도체를 돌리는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지금 읽고 있는 새로운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유가가 오르면 시장에 나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커집니다. 재생에너지, ESS, 전력망 현대화 수요가 더 빠르게 확대됩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라서 좋다거나 불안해서 나쁘다고 한쪽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방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커집니다. 중동 리스크가 심화되고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가 특정 산업에는 오히려 구조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정학 리스크가 높아지면 시장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특정 업종은 오히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훨씬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순환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수 전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이야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조선과 기계입니다. AI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데 왜 이 업종이 거론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NG 선박, 해상 플랜트, 특수 목적 선박, 고유가 환경이 이어지면 에너지 운반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한국조선업은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어떤 단일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에너지, 안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각각의 수혜 업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AI, 에너지, 지정학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면서 특정 업종의 구조적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후 가장 큰 수익을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 충격 때도 같았습니다. 3월에 폭락하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사실은 바닥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과거 패턴이 항상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심리와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세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르는 날에도 불안하고 내리는 날에는 더 불안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는 이 감정이 특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지켜야 하는 시기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낙관도 극단적인 비관도 조심하라. 시장은 항상 양쪽 극단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사이에서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방향은 이미 보입니다. AI 투자가 이끄는 실적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 다수의 시각입니다. 고유가 환경이 이어지더라도 에너지 인프라 수요는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이슈가 불거질수록 방산과 특수 목적 장비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단기 변수에 의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5월엔 팔아라는 격언이 있지만 그 격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주간 수익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국 중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산업 구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조선, 이 업종들이 각광받는 건 한국이 갑자기 특별해져서가 아닙니다. AI, 에너지 전환, 안보 재편이라는 글로벌 흐름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읽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5월 초 단기적인 숨고르기 가능성은 전문가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비중 조절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구조적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 숨고르기와 추세의 전환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탐욕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시각입니다. 오늘 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은 5월 약세 통계와 지정학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AI와 에너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업 흐름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부각되고 있는 전력기기와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조정 가능성이 있더라도 AI, 에너지 안보라는 새 흐름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